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13억 인민들의 희망으로 불리며 호기롭게 해외로 진출했지만 실패해버린 중국의 대표 공격수들 동팡저우와 우레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2000년대 초반 수많은 중국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하던 가운데 그중 한 선수가 맨유로 이적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동팡저우로 중국 내에서 크게 두각을 보인 적이 없고 이렇다 할 경쟁력도 증명한 적이 없던 그는 2004년에 진행된 아시아 유스 챔피언십 대회에서의 활약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라섰습니다. 해당 대회에서 중국이 결승에 오르는 데 기여하며 해외 클럽들의 이목을 이끌었으며 이에 아시아 마케팅을 노리던 맨유의 눈에 띄어 2004년 1월 맨유와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는 대륙의 기적이라 불리며 맨유 구단 역사상 첫 아시아 선수란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느새 중국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게 되죠. 그의 맨유 이적료는 약 8억 5천만 원으로 활약에 따라 최대 58억까지 상승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7배가 넘는 파격적인 옵션이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영입 후 2년이 지나서도 맨유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달인이 이적료 전액을 환불한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동팡저우는 유출된 퍼거슨의 노트에서 검증 안됨이라고 따로 표시될 정도로 전력의 자원에 불과했고 어린 나이와 대표팀 경력 부재로 영국의 취업비자 워크퍼밋을 취득하지 못해 곧바로 위성구단인 벨기에 엔트워프로 2년간 임대 보내졌습니다. 그가 임대를 떠난 사이 박지성 선수가 맨유로 영입되면서 맨유는 아시아인 선수만 2명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중화권 언론들은 동팡저우와 박지성 선수를 비교하는 재미를 찾기 시작했고 실제로 2005년 아시아 투어에서 한 중국 기자가 퍼거슨 감독에게 둘 중 누가 더 나은지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퍼거슨은 동팡저우와 박지성은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박지성은 경험이 많은 반면 동팡저우는 계속 잘하고 있는 유망주이다. 난 동팡저우 경기를 이번에 2번째로 봤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나 퍼거슨의 냉정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중국 언론들은 두 선수를 저울질하며 계속 비교하기 바빴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동팡저우가 걸출한 선수들과 함께 2005년 피프로 올해 신인상 후보에 이름을 나란히 올린 것은 물론 2부 리그로 떨어진 엔트워프에서 득점왕으로 등극하는 특출난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기대감을 감추지 못할 만했는데요. 자, 동팡저우가 엔트워프에서 기록한 스탯은 전체 71경기 34골. 그의 가능성이 고무된 맨유는 동팡저우가 워크퍼밋을 충족한 2007년 1월 맨유로 복귀시켜 정식으로 1군 멤버로 등록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고작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이룬 여러 성과들로 인해 중국 팬들의 기대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맨유에서 루니 루이사, 심지어 노장 솔샤르에게 밀린 사옵션에 불과했습니다. 수미로 포지션을 변경한 앨런 스미스가 그를 대신해 공격수로 기용될 정도였으니 사실상 1군이지만 1군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이처럼 그는 1군에서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리저브 팀에서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가 모습을 드러낸 경기는 같은 해 3월 A매치 기간에 진행된 맨유와 유럽 올스타 팀과의 자선 경기였습니다. 동팡저우는 앨런 스미스 대신 교체 투입되어 그라운드를 누비며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13억 인민 좌절슛이라 불리는 동팡저우의 대형 실축이 나왔습니다. 골문 앞 노마크 상태에서 득점 찬스를 놓친 동팡저우의 실수가 너무나 명확하여 해당 경기 후 그는 많은 비난을 듣게 되죠. 이후 2007년 5월 4일 동팡저우는 맨유가 우승을 확정지은 시즌 막바지 첼시와의 원정 경기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승패 여부가 상관없던 경기였기에 동팡저우를 포함한 유망주들이 대거 출전했으며 그의 입장에선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경기였는데요. 해당 경기에서 그는 그동안 맨유의 우승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으나 가드 오브 하너를 받으면서 팬들로부터 의문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임팩트 있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동팡저우는 2008년 여름 맨유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되며 결국 방출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맨유에 있는 동안 남긴 기록은 리그와 컵 대회를 포함한 단 3경기 출전. 참고로 동팡저우는 리그에서 우승메달 획득 기준인 10경기를 뛴 적이 없어 리그 우승 커리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맨유의 입장에서 동팡저우의 영입은 결코 실패한 영입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맨유는 동팡저우의 활약에 만족하지 못했기에 계약 조건에 명시된 옵션을 발동하여 다렌으로부터 이적료를 청구해 전액을 환불받았으며 유니폼 판매 및 스폰서 유치 등으로 많은 재정적 이익을 거두었기 때문인데요. 여담이지만 맨유는 나름 동팡저우의 포텐에 큰 기대를 걸고 그의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시아 출신 인류 요리사를 초빙해 중국인 맞춤 식단을 준비할 정도로 그가 온전히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자 했었다고 하죠. 또한 훗날 동팡저우가 퍼거슨 감독이 크리스마스에 혼자 있을 자신의 지인들과의 자리에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내게끔 배려해주기도 하고 여러 정서적 교류가 있었다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를 단순히 상업적인 이유로 영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맨유의 지원에도 동팡저우의 향수병과 잦은 부상, 치열한 경쟁, 의사소통 문제가 성장을 정체되게 만든 것이고 이 과정에서 13억 인민 좌절슛까지 범하며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다렌으로 돌아간 동팡저우는 이후에도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하며 그저 그런 선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엔트워프 시절이 그의 커리어에서 최전성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죠. 결국 이른 나이에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흘러 중국의 동팡저우급으로 큰 기대를 받는 인물이 등장했으니 바로 우레이였습니다.
우레이는 만 14살의 나이에 프로 데뷔에 성공하며 중국 리그 최연소 프로 선수란 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어린 나이서부터 큰 기대를 받던 선수였습니다. 맨유 입단 전 그렇다 할 성과가 없던 동팡저우와는 달리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상하이 상강에서만 공식전 218경기 120골을 넣는 활약을 펼쳤었죠. 당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축구 발전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중국 리그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러한 정책으로 영입된 외국인 스타 선수들 사이에서도 매번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득점 순위 상위권에 올려놓았었기 때문에 우레이에 대한 기대감은 엄청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억, 아니 이제는 14억 중국인의 희망이라 불렸는데요. 이처럼 큰 기대를 받던 우레이는 뜬금없이 우리나라에서 큰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중국의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과 동갑이면서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과 비교하는 패널의 질문에 자신도 손흥민처럼 어려서부터 일찍이 유럽에 나가 안정적인 출전 기회를 받았다면 손흥민만큼은 성장했을 수 있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방송 전체적으로 보면 손흥민 선수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의 감정이 실린 말이었지만, 국내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번역자의 성향이 다소 가미가 되면서 부정적으로 전해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여부를 떠나 중국 내에서 손흥민 선수와 억지 라이벌 구도를 계속해서 형성하려는 시도 자체가 별로란 시각이 있었습니다. 자, 우레이는 2019년 1월 27살이란 늦은 나이에 라리가의 에스파뇰로 이적하며 해외 무대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이적해오면서 주급을 대폭 삭감했을 만큼 해외 무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우레이가 이적한 에스파뇰은 지난 2015년 중국의 완구회사에 인수되어 중국인이 구단주로 있는 팀이었습니다. 구단주는 에스파뇰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 내 마케팅을 위해 우레이를 영입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죠. 그리고 구단주의 바람대로 마케팅 효과는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우레이가 에스파뇰에 발을 들인 지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유니폼 5,000장이 판매가 되었을 정도로 괄목할 만한 재정적인 성장을 이룬 것이었는데요. 이렇듯 그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레이는 조금씩 출전 기회를 늘려나가며 이적한 지 한 달 만에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한 상황에서 스페인 축구협회가 수여하는 올해 아시아 선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레이 스탯은 10경기 1골 1도움으로 공격수로선 아쉬운 기록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공격수임에도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한 선수에게 상을 수여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라리가가 중국 시장을 너무 노골적으로 노린다는 말들이 많았었죠. 자, 우레이는 데뷔 시즌 후반기 16경기 3골 1도움을 터뜨려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출전 시간을 점차 늘려나가며 2019년 한 해 동안 총 43경기 8골 2도움을 기록하게 되죠. 그러나 19-20 시즌 급격한 팀의 부진을 막지 못했고 빈공에 시달린 에스파뇰은 무려 27년 만에 2부 리그로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강등과 동시에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팀을 떠나면서 우레이 역시 중국 복귀설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우레이는 잔류를 택했는데요. 따라서 그에게 많은 출전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승격 목표가 분명했던 에스파뇰은 그를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당시 중국 내에선 에이스의 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빨리 중국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에 수많은 중국 팬들이 에스파뇰의 공식 SNS를 찾아가 지속적으로 우레이를 내보내란 말을 게시하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우레이는 난 유럽에서 뛰는 유일한 중국 선수다, 우리 국민들의 희망과 같다 라며 자신의 잔류 선택을 이해해달란 바람을 팬들에게 간절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22년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에스파뇰과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데요. 그가 에스파뇰에서 기록한 스탯은 전체 126경기 16골, 라리가와 유럽 대항전에서 득점을 기록한 최초의 중국 선수란 업적만 남기고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해당 시즌에 자신과 비교되었던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해 비교 불가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우리의 실패는 더욱 극대화되어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의 한 라디오 방송에선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왕으로 통한다, 우레이도 중국 선수 중에선 제일 낫지만 에스파뇰에선 평범하다 라며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에스파뇰과 작별한 우레이는 친정팀인 상하이 상강으로의 복귀를 택했으며 그가 중국으로 돌아오면서 유럽 빅리그에서 중국 선수는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레이는 중국 슈퍼리그에서 다시 왕으로 군림하며 현재까지 뛰고 있습니다. 동팡저우와 우레이, 이들은 빅리그에서 분명 실패했지만 도전했다는 점은 박수쳐 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국내에서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이유는 굳이 박지성, 손흥민 선수와 비교하고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려는 중국 언론들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추가로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이들이 중국의 희망이라고 큰 기대를 받았던 탓에 성장이 주춤할 때마다 중국 내에서도 수많은 비난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상을 당해 대표팀에 차출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뛰기 싫어하는 선수다, 최소한의 도덕을 잃었다, 수준을 향상시켜 중국인의 명예를 높여라 라는 악평을 받기도 했죠.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